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가의 산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산사주라고 해서 산사술은 먹어봤는데 산사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 산사나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나이가 40 정도만 돼도 벌써 똥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똥배가 나오면 참 걱정스럽죠. 똥배가 나오면 똥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똥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산사나무의 열매, 이 산사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똥배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사나무의 열매를 요 나무자를 빼고 열매만을 산사라고 하죠. 열매를 산사라고 하는데 요 열매, 산사의 열매 속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지방을 분해해서 몸속에 있는 피 속에 들어있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나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산사나무의 열매 속에 그런 효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사나무를 사람들은 보통 혈관청소부라고 합니다. 혈관청소부라고 하는 대명사를 붙여줬는데, 혈관 속에 들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혈관청소부라고 했는데, 요 혈관청소부, 요 혈관청소부는 이 산사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도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있고, 열매는 물론 약으로 쓰고 있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도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사나무는 요 가지도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있고, 줄기도 약으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진에는 없지만은 산사나무의 뿌리도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산사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사람에게 유용한, 그러한 사람의 몸에 아주 좋은, 그래서 이 열매로는 중국 사람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산사나무는 원산지가 아시아의 동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동쪽 지방인 중국의 동부지방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방하고 이쪽에 이 산사나무는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를 비롯해서 평안도,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을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충청도, 경상도를 비롯해서 그 아래쪽에 경상도와 또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널리 산속에 살고 있는 나무가 산사나무인데, 이 산사나무는 지금은 산속에 자생하는 것보다가 우리 농부들이 이 산사의 열매를 약으로 팔기 위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산사나무는 재배하는 나무가 더 많다. 그리고 이 나무는 또 꽃이 예쁘죠. 봄에 꽃이 피었을 때 4월달에서 5월달에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이 참 아름답죠. 백꽃처럼 생겼는데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잎도, 여름에 잎도 아름답고, 겨울에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요 빨간 열매도 아주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는 가을에 쪽빛 하늘, 파란색의 하늘과 빨간색의 열매가 어울려져 있는 모습은 정말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멋진 풍경을 풍기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야말로 봄의 꽃, 여름의 잎, 가을과 겨울의 열매,
그래서 이 산사나무는 가정의 정원에도 조경용으로 심고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심게 되고 공원에서는 조경용으로 엄청 많이 심어 놓죠. 그래서 산사나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산사나무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산사나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옆에 있는 공원을 가까운 공원에 가보시면 산사나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산사나무가 그렇게 흔하고 흔한데 그 효능 또한 뛰어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관 청소부라고 소문이 날 만큼 몸속의 피를 깨끗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산사나무인데, 이 산사나무는 꽃이 4월달에서 5월달경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마치 꽃의 모양이 배꽃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하고 거의 닮아 있는, 배나무의 꽃하고 거의 닮아 있는 이런 꽃이 여러 개가 모여 가지고 이러한 산방하서라고 하는 편평꽃차례의 꽃이, 많은 꽃이 모여서 달립니다. 많은 꽃이 모여서 달리는데 이 편평꽃차례의 크기가 지름이 4에서 6cm 정도 되는 이런 편평꽃차례에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쌍성꽃이죠.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술도 있고 수술 끝에 꽃밥도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암술도 뚜렷하게 있는, 이러한 암술과 수술이 제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런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성꽃은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가 모두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이런 많은 열매가, 가을에 보면 새빨간 열매가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은 거의 환상적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 꽃밥은 연한 분홍색인데, 연한 분홍색은 요거는 꽃이 핌과 동시에 연한 분홍색은 바로 꽃밥이 터져 버립니다. 꽃밥이 터져서 날아가게 되면 바로 이 꽃밥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갈색을 거쳐서 까만색으로 바로 변해버리죠. 까만색으로 바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분홍색의 아름다운 이러한 꽃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일찍 가야죠. 늦게 가면 이 꽃, 이런 예쁜 연한 홍색을 만나볼 수 없고 10시, 오전 10시만 넘어가도 이런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아주 새까맣게 변해서 이렇게 까맣게 변한 모습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꽃 속에는 수술이 20개가 있죠. 수술의 숫자는 이렇게 분홍색의 꽃밥이 있는 수술의 숫자는 20개이고 암술대는 3개에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요게 암술대가 지금 이렇게 3개가 보이는데, 요게는 하나, 둘, 셋, 넷. 크게 봐야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암술이 있고 여기는 3개의 암술이 있는데, 많게는 5개까지도 있다. 그래서 암술대가 5개까지도 있는데, 요 암술대는 또 특이하게도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암술대가 위쪽에서는 갈라져 있는데, 암술대를 옆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모두 다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암술대가 3개 내지 5개의 암술대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는 합생 암술대라고 합니다. 합생했다,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생한 암술대고, 이렇게 수술대, 여기 수술대가 이렇게 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러한 떨어져 있는 수술대를 우리들은
이생하는 수술대라고 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암술대는 합생하는 암술대라고 합니다. 이런 합생하는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는 3개 내지 5개가 또 다시 갈라져서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요 꽃 하나가 양성화이고 쌍성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는 타닥타닥타닥 많이 열려 있는데, 꽃이 산방화서 편평꽃차례에 달렸기 때문에 열매도 또한 편평꽃차례의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이 열매는 특이하게도 보면은 열매 껍질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근깨처럼 보이는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하얀 점이 뭡니까? 요거 뭘까요? 요게 바로 석세포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돌세포입니다. 돌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먹다가 보면은 입 안에 오돌도돌하고 까슬까슬하고 오돌도돌하게 느껴지는 것이 입속에 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석세포입니다. 석세포이고 우리말로는 돌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을 때 열매에 하얀 점으로 보이는 이러한 돌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돌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이과라고 하죠. 여기 이자는 백꽃이라는 뜻이죠. 아까 꽃이 백꽃하고 똑같죠. 백꽃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백꽃의 이자를 써서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모양 열매의 열매 하나의 지름이 15mm, 1.5cm죠. 그래서 15mm 정도 되는 이런 열매가 타닥타닥 많이 열리게 되는데, 열매가 맺었을 때 처음에 보면은 요 위에 꽃이 달리고 꽃잎이 있고 그리고 수술과 암술이 있었던 것이, 요게 꽃잎과 수술과 암술이 있던 것이 꽃잎도 떨어지고 여기 수술도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보면은 꽃잎과 수술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요 빨간색의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남아 있고, 꽃받침 조각 아래에 열매가 이렇게 굵게 되는데, 여기에 꽃받침 조각은, 여기에 있는 꽃받침 조각은 열매가 빨갛게 10월 달에 빨갛게 익은 다음에도 꽃받침 조각은 끝까지 5개가 남아 있게 되죠.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 끝까지 남아있는, 숙존악의 모양이 마치 말미잘처럼 보이죠. 말미잘처럼 보이는 이런 예쁜 꽃받침 조각을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의 배모양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인데, 이 열매 하나 속에는 씨앗이 3개 내지 5개의 이런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3개 내지 5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에도 우리의 몸속에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나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지는 효능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도 약으로 쓰고, 열매도 약으로 쓰고, 열매는 말려가지고 아까 제가 산사나무는 동아시아, 동부아시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산사나무가 많이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요 산사나무에 빨갛게 익은 요 열매를 따다가 요것을 대나무 꼬지에다 꽂아서 설탕을 발라서 탕후루라고 하는 간식을 만들어서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산사나무입니다. 그래서 탕후루 그러면은 바로 산사나무를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산사나무에는 요 줄기를 키를 보면은 키가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키가 작은 키나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이 줄기를 보면 줄기가 요 회색의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색의 나무 껍질은 세로로 좁고 길게 세로로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하는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고, 어린 가지에는 이런 털들이 길다란 털들이 많이 있고, 어린 가지에는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의 길이가 1에서 2cm 정도로 가시의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다른 서양 산사의 종류들은 서양에서 서양 쪽에 살고 있는 산사나무들은 이 가시의 길이가 아주 긴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산사나무는 가시의 길이가 짧다. 근데 이 가시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시를 우리들은 그냥 가시라고 하지 않고 한자로 학자들은 경침이라고 합니다. 경침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줄기가시라고 합니다. 이 줄기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가시는 지금은 이렇게 가시로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이 되면 여기에서 다시 잎이 나오고 또 가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 그리고 후년이 되면 요거는 다시 이런 줄기로 가지로 변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우리들은 그냥 가시라고 하지 않고 줄기가 되는 가시다 해서 줄기가시라고 하고 한자로는 경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침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산사나무의 잎이 여름에도 아름답다고 했죠. 여름에도 아름다운데 잎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비슷한데 대부분의 잎은 이렇게 아래쪽이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의 평평 밑이라고 하죠. 평평한 밑을 하고 있는데 잎 밑이라고 하고 잎 끝이라고 하는데, 잎 끝은 뾰족해지고 잎 밑은 이렇게 평평해지는데 이렇게 뾰족한 넓적하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넓은 뾰족골 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고 잎에는 이러한 결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결각이 이렇게 있는데 결각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얕게 들어간다. 이러한 결각을 우리들은 천열하는 결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서양 산사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산사나무 앞에 서양자가 붙은 서양에 살고 있는 산사나무들은 요 잎의 결각이 여기 중심맥이 있는 요 부분에까지 깊이 갈라진다. 이렇게 깊이 갈라지는 것을 심열이라고 하죠. 심열이라고 하고 우리 산사나무처럼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것을 천열이라고 합니다. 천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산사나무에 우리나라 토종 산사나무의 여기 요것을 보면 가지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여기 잎자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잎자루가 올라가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잎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잎겨드랑이,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데, 요 엽액 부분에 요 모양이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이러한 것이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탁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턱잎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턱잎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mm 정도로 커다란 이러한 턱잎이 양쪽에 있는데, 요 턱잎에는 또 다시 이런 톱니가 있어서 이 모양이 아주 턱잎의 모양이 예쁘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다이어트에 좋고 똥배를 들어가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과 당뇨에 좋다고 하는 산사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